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오늘 예정된 경남지사 출마 선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불출마 가능성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야당의 특검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전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시간 유영화 외국어대 미래누바 교양대 초빙 교수,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드루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좀 이게 계속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공방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드루킹 조작 관련해서 그 논란에 휩싸여 있는 당사자죠. 김경수 의원,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하려고 오늘 하려고 예정이었는데 그렇죠. 10시 한 30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전격 취소했습니다. 기자들에게 갑자기 그 메시지를 남겨서 기자들도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자신의 결벽을 주장하면서 정면 돌파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걸 출마 선언을 미룬 건지 아니면 일단 취소를 했는데 불출마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여권에게 가는 그 상당히 그 바람이 굉장히 강풍으로 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경수 의원이 사실상 기자회견을 연기했다라는 것은 이 불출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그만큼 이 김경수 의원이 혼자서 자기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을 자꾸 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돌아간다 그랬으니까요. 문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권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것이 예를 들면은 인사청탁에 대해서 그 문제를 거절하니까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역풍을 가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 결국은 대선이나 대선 전에 선거운동 과정이라든가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그 느릅나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권의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느냐, 특히 자금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연루가 되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건 여권에서 뭐 관계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야권에서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게 되면은 뭐 정확하게 밝혀져야 여권도 예를 들면 뭐 그런 연육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야권의 주장도 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정치 공세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오늘 오후에 또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불출마까지 간다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경남권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공을 많이 들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발판을 좀 마련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 지금 본인은 아마 지금 출마 여부에 대해서 사실 이게 지금 본인만의 결정으로 이제 정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출마를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떳떳하게 좀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면 이번 지방선거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뭐 선거 기간 중에 사실 경찰이 소환 조사하고 뭐 압수수색하고 이러면 그렇죠. 사실 선거 이슈라는 게 상당히 묻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김경수 의원이 이렇게 될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제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 의원직을 일단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보호막이 일단 없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마 그것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아마 오늘 오후에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여지까지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아마 좀 양쪽 이 입장이 좀 팽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본인이 결정을 못한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출마를 계속 하라라는 견해와 또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일부 견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결국 불출마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용께서 조언한다면 출마하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요. 일단 수사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 시작되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뭐 김경수 본인이야 여당이야 결백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기간 중에 그러면 특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야당으로서는 정말 좋은 호재죠.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이걸 공격하게 되면 이번 선거판은 사실은 뭐 드루킹 선거라고 해도 말이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끊고 김경수 의원이 일단 수사 임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 불출마 쪽이 가는 것들이 아마 현재로 봐서는 좀 유력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도 이제 수사를 확대해서 뭐 말씀하신 자금 출처, 그다음에 동기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고요. 검찰은 이제 기소된 3명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드루킹에 관련된 그 뭐 이건 뭐 특정이니까요. 이번에 이제 기소된 3명이 경기도 파주의 그 느릅나무 출판소 사무실 자기들 이름으로 산채라 이렇게 불렸다고 하죠. 합숙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 작업을 그 공간에서 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왜 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좀 지금도 밝혀야 될 그런 것 같거든요. 내용이 달라요. 그분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권에서 여권에 주장한 내용이 좀 다른데 어떻게 보십니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들이 그 문재인 후보, 당시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은 뭐 여러 정황상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트윗이라든가 SNS, 페이북에 있었던 문제라든가. 근데 문제는 이제 뭐 그거는 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후보한테 뭐 열성적으로 할 수도 있고 내 돈 써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아는 사람들 모아서 할 수.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대로 굉장히 전문화돼 있고 뭐 2년 동안 합숙 생활을 했고 조직화돼 있고 집단화돼 있고 또 뭐 그 내부의 계열 서열도 엄격하고 이러한 집단이 과연 이것이 예를 들면 사설 비밀 선거사무소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또 심각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일차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좀 미진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경찰 수사에서 명확하게 밝혔으면 되는데 이게 밝히지 않으니까 더 정치 쟁점화되어 버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결국 이 드루킹과 이 뭐 경공모라든가 뭐 경인선이라든가 이러한 그룹들이 과연 온라인 상에서 여론 조작하기 위한 범죄 혐의를 했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게 일차적인 것이고 그건 선거하고 관련돼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럼 이러한 전문화된 집단 조직을 운영하는데 나온 자금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엔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밝혀져야 야권에서도 이제 뭐 아주 과도한 정치 공세도 좀 사라질 테고 여권도 좀 투명한 그런 지방선거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드루킹 김 씨는 이제 구속이 됐는데 구속 이후에 주변 인물을 통해서 서신을 전달했고 블로그를 다시 재공개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뭔가를 도모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계속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드루킹이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반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요? 지금 사실 드루킹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처음 초기에는 일반 뭐 건설회사에 잠깐 근무를 하다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업체를 견절하면서 특히 2000년도부터는 이게 주로 이제 인터넷에 어떤 여러 가지 글들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경제 분석한 글들을 올리면서 상당히 사람들을 모으고 좀 더 황당한 뭐 그런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좀 회원들을 확대하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선거 때 정치 관련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음모론적으로 많이 접근을 했고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2등을 안희정 후보로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기여를 했다. 그리고 본인이 이 김경수 의원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하면서 이 조직 관리를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합니다. 이게 뭐 몇 단계 그룹을 나눠서 굉장히 비밀 유지도 하고 그러면 이제 철저히 보안 유지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는 구속된 이후의 행보가 보면 사실 그저께 보면 본인이 구속됐을 때는 이 블로그를 전부 다 폐쇄를 시켰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잠시 변호사가 면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일부를 풀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푼 게 뭐냐면 바로 김정숙 여사가 나오는 동영상이에요. 즉 경인선이라는 그 자기 어떤 그룹을 예를 들어 지난번 그 후보 경선 때 운동을 했고 거기에 김정숙 여사 와서 우리 경인선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그 영상을 공개를 했단 말이죠. 이제 그 의도가 뭔가 그러면 이제 이 드루킹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이 결국은 청와대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시사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변을 나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보면 자필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정치 보복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보면 정책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청와대와 여당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보인다면 사실 좀 더 진실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드루킹이 지금 공개를 안 한 문서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 공개된다라면 그 활동 행적이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청와대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어제 첫 논평을 냈습니다. 일일이 뭐 대응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경찰과 검찰이 진실을 좀 조속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청와대가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볼지 방금 말씀하신 김정숙 여사의 그 경인선 얘기도 어제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글쎄요 뭐 알고 있었던 조직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입장 지금 어떨까요? 저 이게 선거 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라서 상당히 여권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성질이 첫 번째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좀 당에서도 뭐 당청 간의 관계를 다시 재존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내부에서 그런 언론 기사가 떴던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한국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만 지방선거 때 예를 들면 상당히 좀 선전을 할 테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추진하고 있는 개혁 문제라든가 남북 정상회담 이런 부분도 성공적으로 할 텐데 민주당의 대처도 좀 미온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권의 대처가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명쾌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는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청와대나 여권이나 제가 봤을 때 가장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검찰 수사를 명쾌하게 해야 된다. 거기서 모든 부분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 특검도 사실상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특검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입장 표명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늘 가장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대선 후에 이제 당시 국민의당이죠. 민주당과의 그 쌍방 고소고발 추석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고소 취하에 국민의당이 요구했다고 이제 물론 야권에서 주장을 하지만 드루킹이 과연 있었느냐? 아니다. 문펜이라는 이름밖에 있었기 때문에 드루킹을 특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몰랐다. 지금 서로 이게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한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지난해 9월이죠.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실은 이제 여야가 이제 국민의당과 당시 이제 민주당 간에 모든 대선 과정에서 이제 소송 문제를 이제 처리를 하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당 주장은 뭐냐면 의원과 그다음 당직자 이 부분을 하자라는 것이었고 지금 민주당 주장은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명단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일반인 14명이 보면 전부 다 이게 실명이 있는 게 아니고 다들 이제 인터넷 쓰는 그런 아이디 네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드루킹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니 갑자기 그 일반인 명단을 갖고 와서 우리가 그냥 통과를 해줬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는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국민의당 쪽 바른미래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바로 이 드루킹이 뭔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걸 고소를 취하해 준 거 아닌가 이제 그걸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물론 이거는 떠나서 어쨌거나 드루킹이 당시 선거 때 굉장히 크게 활동을 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그 아이디 인물들 보면 지난 선거 때 인터넷이나 이걸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 활동들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폄훼라든지 이걸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드루킹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 때 큰 활동을 했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은 같고 문제는 이걸 민주당이 사전에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이 여부는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어요. 일부 인사들이 알고 있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앞으로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밝혀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제 이 사건을 정치 공세를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특검 얘기를 했고 법안도 제출한 상황이죠. 또 다른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영입위원장을 비롯해서 강하게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야 3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원식, 김성태, 김동철 원내대표 얘기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국회 가출 천막쇼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국민의 분노가 자유한국당 눈에는 정녕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투표법, 추경, 민생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은 물론 나라의 기본과 직결되는 사안들입니다. 이들을 발목 잡는 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고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일 좀 합시다. 드루킹 여론 조작으로 모자라 경찰이 오히려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가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과연 수사 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나 한 것인지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루킹은 여론 조작, 경찰은 사건 조작, 월급 100주 대낮에 과연 이 같은 일이 어떻게 자행될 수 있는 것인지 개탄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라는 여론 조작을 자행해 안철수 후보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자신들이 드루킹의 피해자라고 하고 억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만일 검찰 수사마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경찰 행태를 잡을 때 축소 수사, 왜곡 수사, 지연 수사 기밀을 보인다면 부득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예, 여야 3당 원내대표 얘기 들으셨고요. 저희들이 앞서 이제 김경수 의원이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선언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잠시 후 4시 반에요.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관련 기자회견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들어오는 대로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공세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본인들이 그 강하게 생각하는 바는 다르죠. 지향점은. 왜 이걸 정치 공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빚어졌던 문제이고 또 대선의 어떤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지금 일단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안철수 지금 서울시장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갑철수 지금 예를 들어서 MB 아바타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드루킹에서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의 어떤 공정성, 그러니까 대선의 어떤 정당성 이 문제까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전국 주도권을 다시 잡아 나가겠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 또 지금 현재 영남 벨트 이걸 좀 예를 들어서 민주당 바람을 막아내는 중요한 기제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철수 이제 영입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계속 좀 부각시켜가지고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그런 좀 뭐랄까 대구 공장에서 희생양이라는 어떤 코스프레를 통해서 서울시장의 어떤 입지를 좀 더 굳히려는 여론화하려는 그런 느낌도 받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이제 지금 정치 공세를 야당이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선거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에 가장 촉각을 내세우는 거죠.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 내가 가장 큰 피해자다라는 거 아닙니까? 댓글의 여론 조작에 가장 큰 피해자다 이런 걸 부각시키는 거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 자기네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나타났는데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그거나 지금 문재인 정부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점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 때 예를 들면은 상당히 지금 지지율을 올려서 선전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뭐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요. 과연 지방선거 때 지금 이런 민주당이 악화되는 어떤 그런 유권자 표심이 그대로 한국당한테 갈 건지 바른미래당은 또 갈 건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목이 아니냐. 앞으로 50일밖에 남았기 때문에 이 대응 자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드루킹 사건이 모든 전국 이슈를 지금 삼키고 있습니다. 블랙홀 같은 모습인데 임시국회는 3주째 파행을 붓고 있고요.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지금 차질이 그러니까 분위기 조성하는데 조금 참을 꼈지 않나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당장 국민투표법 통과가 아마 20일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일단 그게 상당히 무산될 가능성이 내일 있어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면 이제 개헌은 물 건너가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방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금 여기에 지금 블랙홀 같이 휩싸여서 사실 이슈가 잃어버렸고 이렇게 본다면 이제 결국은 선거 때까지는 결국 이 문제로 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경찰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검찰을 하고 있고 만약 그게 진행이 될 경우는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강경투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선거 때까지 야당의 공세 고삐가 늦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의 모든 주제는 일단은 지방선거 결과가 나와봐야 그때 다시금 좀 판이 짜질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남북 정상회담 국면이지 않습니까? 또 북미 정상회담 국면이고 그렇다면 충분히 거기에 성과에 따라서 좀 전국의 어떤 이슈를 좀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이슈와 이 이슈의 충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아마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특검법 처리도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이랄지 여야 간 의석수랄지 여러 면에서 통과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자. 김경수 의원 지금 경남지사의 출마를 오늘 10시 반에 하려 했죠. 하지만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경남지사 출마 관련 입장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저희들이 국회 정론관 현장 화면 보고 계십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언론 취재진 여러분 오래 기다리게 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예정되어 있던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취소하고 서울로 왔습니다. 많은 분들과 상의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시가 급한 국정과 위기에 처한 경남을 더 이상 저와 연관된 무책임한 정치 공방과 정쟁의 늪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남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치 공세로 나를 지새는 일부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구렁텅이 속에서 경남의 변화와 미래를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더구나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 예산안조차 발목이 잡힌 채 정치 공방으로 허송세월하는 국회를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국민의 삶과 청년 일자리를 더 이상 정쟁의 볼모로 삼지는 말아 주십시오.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경남도민 여러분, 오늘 예정되었던 출마 선언을 취소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에게 혼선을 드렸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경남을 지금과 같은 정쟁의 바다에 빠뜨려 둔 채로 저 혼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경남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정쟁을 하루속히 매듭짓고 이제는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들으셨습니다. 경남지사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특검 조사도 기꺼이 받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대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아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 초빙 교수, 이현종 국만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